24시 철야 라이프와 관련한 빅데이터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눈에 띄는 것이 배달, 앞서도 얘기했지만 야식과 같은 서비스, 대형마트, 편의점, 동대문 시장, 커피 전문점, 음주가무, 인물로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눈에 띄고요. 이게 또 저 나이가 공개될 것 같아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말 하기가 싫은데 예전에는 우리 두 분은 통금이 있었던 거 통행 금지 시대가 아니시죠? 그죠. 저희는 이제 TV로만 자주 보고. 그런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으세요? 네. 아니, 분명히 알 텐데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1982년 초까지, 1월까지만 하더라도 통행금지가 있어서 12시 넘어서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술 마시는 사람들도 술을 사다가 이렇게 그 여관 가서 술 마시는 그 직장인들 정말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음주 감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재미 삼아서 이제 고돌이 이런 거 고스톱 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예 갖고 가서 여관방에 와서 고스톱 치는 분도 있을 정도로 하는 게 통행금지였는데 어찌되었건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인 전두환 정권 시절에 1982년 1월 이후에 1월 5일 날로 제가 기억하는데 통행금지를 완전히 없었어요. 그게 처음 우리 통행금지 생긴 게 일제시대 때 있을 것 같지만 일제시대 때는 통행금지가 없었고요. 제 기억은 1945년인가 48년에 통행금지가 아마 우리나라 그 정부가 수립되고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30년 거의 40년 만에 통행금지가 없어졌죠. 그래서 여하튼 그다음부터 수많은 밤의 문화가 새롭게 탄생된 그래서 우리 이유창 기자도 밤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게 바로 전두환 정권 덕분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되짚어 보면요. 어둠에 관한 근원적인 공포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밤이 되면 폭력의 본능이 이렇게 해방되는 그런 시기로 보이기 때문에 범죄하면 떠오르는 건 어두운 뒷골목이고요. 영화 보면 배트맨 같은 여러 슈퍼히어로 등장한 영화 보면 처음으로 영웅이 등장할 때 등장한 장면 자체가 어두운 밤 뒷골목에서 그렇죠. 네. 동네 불량배 혼내주면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사실 부작용도 많았지만 가장 큰 장점 하나가 치안이 정말 세계 초인류가 됐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밤이 안전해지니까 밤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고 그만큼 밤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같이 치안도 좋아졌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면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24시간의 영업의 시초는 편의점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편의점이 예전에 없었어요. 그 통행금지가 풀렸지만도 그렇게 없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1988년에 우리나라 그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많은 게 바뀌었죠. 왜냐하면 외국 선수들이 많이 왔고 딱 와봤더니 편의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은 다 있었는데 유럽은 다 있었는데 막상 밤에 나가서 뭘 살려니까 간단하게 무슨 마실 거 사거나 뭘 살릴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편의점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손잡고 그 편의점이라는 게 들어왔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긴 게 사실 이번에 저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매일 아침에 지하철 타고 날 때 지나가는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이게 1호 편의점이요? 1호점이야.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세븐일레븐이 지금도 딱 오늘 아침에 오면서 지나봤거든요. 그게 1호점이고요. 사실 이게 유명하면 스타벅스 1호점 시애틀에 있는 거가 완전 관광 명소인데 이런 것들도 좀 말은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1호점 딱 한 판 걸면 사람들 억수로 몰릴 수 있죠. 하여튼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였습니다. 네. 그럼 집값도 같이 올라가죠. 정말 그 개업시기도 가보셨어요? 그때는 제가 아주 애기였다니까요. 근데 그 1982년 1월에 아까 그 해제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때 다 기억이 나시겠어요? 생생하시겠어요? 그때 저도 어려서 기억 안 난대요. 왜 자꾸 그러세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항영 의원만 보셨던 그 개업식을 했던 그 편의점이 지금은 어디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13,000개가 됐어요. 심지어 개성공단에도 있는 거 아세요? 몰랐죠. 마라도에도 있어요. 마라도에도요? 네, 소위 전국에 다 있다는 건데 사실 이런 편의점이 골목 곳곳에서 이제 반딧불처럼 불을 켜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범 지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딧불 역할을 하는 이런 편의점들로 인해서 밤문화가 상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고 이런 1등 공신인 밤문화 확산의 1등 공신이었던 편의점 요즘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특히나 편의점이 보시면 이렇게 ATM기 있고 낮에는 있지만 밤에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가야만 됐던 그런 것들이 요즘 24시간 점포들이 워낙 늘다 보니까 편의점의 역할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편의점 매출도 감소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사실 아까 ATM 얘기했는데 사실 또 많이 뜨는 게 삼각김밥 이런 것은 사실 편의점 때문에 떴고요. 대치동에 학원가 가보시면은요. 학원에 애들이 왔나 잠깐 쉬는 시간에 컵라면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 엄청 클 것 같고요. 사실 근데 말은 그렇지만 다 되는 건 아니죠.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시간 영업하는데도 말은 그렇지만 영업해봤자 문을 열어봤자 알바비
학생들 돈 주고 또 맞죠. 밤에 이렇게 물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머리 아파갖고 아예 쉬고 싶더라도 허가 사항에 24시간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국회에서 보니까 24시간 달아놨지만은 장사가 워낙 안 되면은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또 개정안을 또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네요. 그렇군요. 편의점은 우리나라로부터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외부로 시작이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더 뜬 그런 사례가 된 것 같고요. 24시 편의점은 전 세계 어디 가나 있지만 24시 쇼핑 문화는 바로 한국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대문 상가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동대문에 있는 패션몰이 원래는 그 지방에 있는 옷장사분들이 낮에 장사하시고 밤에 물건 떼러 오는 그다 보니까 여기가 도매 영업을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도매상을 위한 영업 방식이니까 밤에 일을 하던 건데 자연스럽게 통금 해제되고 밤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명소가 된 거죠. 그런데 특히나 백화점 위에는 이제 사실 로드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화점과 노점 사이 중간쯤 되는 동대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유사한 패션 전문몰도 많아지고 마트라든지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동대문 역할이 많이 좀 요즘엔 쇠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동대문 이렇게 가보면 너무 럭셔리해졌다 그러나요? 너무 음. 호화창란하고 예전보다. 네. 비싼 물건도 많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그래서 좀 싼 물건 위주가 많았다 그러면 요즘 완전 명품 브랜드들도 백화점 브랜드도 아예 동대문 샵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왜 밤새도록 와갖고 아예 새벽 비행기 타고 가는 러시아 사람들 제가 자주 봤죠. 저희 세대들은 그 추억이 있어요. 동대문 시장에 대한 그 다 같이 친구들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겨우 받아서 그 동대문 시장 겨우 받아서. 밤시장 네. 유행 시작됐을 때 막 새벽 3시에 가서 막 바글바글 하는 사람들을 뚫고 쇼핑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밤에도 활동적인 우리의 철야 문화가 외국인들까지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경복궁 야간 개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잖아요. 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밖에 밤에 이렇게 함께 밖에 좀 돌아다니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그 인류일까요? 사실 평일에 밤늦게 있는 게 우리가 익숙해요. 뭐냐면 아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서 2위로 노동시간이 많습니다.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하죠. 게다가 학생들까지도 학원 다니고 도서관 다니고 이러니까요. 특히 야근과 회식 빼놓을 수 없는 남자들만의 이제 전통적인 밤문화 형성한 계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시간이 길죠. 평일에 밤늦게 회식 접대하죠.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성도 역할하는 게 음주가무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네. 끼가 많아서 이렇게 케이팝 엄청 뜨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한국 밤문화에 또 귀한 것 같아요. 네. 유럽으로 치면 스페인이 밤새 놀고 낮에 늦게 일어나고 브라질도 약간 비슷한 면이 근데 있고요. 거기서 뭐 밤에 노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일을 자체 근무 시간은 우리보다 훨씬 짧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여하튼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국민의 어떤 노동의 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근무 시간 자체를 완전히 타이트하게 어떤 그 규제하는 나라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이상 아예 근무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이미 한 100년 전부터요, 일요일 날이라든가 주말에 영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예 못하게 된 게 벌써 100년 전부터 일입니다. 일요일 날 경우에요. 네. 그런데 일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파리 상젤리자 그 거리에요. 루비통이라든가 일단 화장품 매장 이런 데서 문을 슬쩍슬쩍 열었던 거예요. 왜야 머리 하자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노동조합에서 신고한 거예요. 저희들 불법 저지른다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프랑스고 법원에서 완전 불법으로 시켜갖고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죠. 해외에 놀러 가보면 그 오후 4시만 돼도 이렇게 클로즈한 네네. 영업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또 노동청에 노동 시간을 단축해달라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24시간 야간 영업하면은 우리가 음주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얘기하면 정말 제가 속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너무 술들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술 소비량 제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그 세무 관계에 대해서 나눈 정확한 수치를 발표해 드릴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12위고요.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3, 4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19세 이상만 했습니다. 그 전에 나이라는 건 안 나오는데요. 좀 화면에 보이죠? 연간 보통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연간 소주 69병을 마십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요. 맥주 105병을 마시고요. 보시면 소주 그 막걸리 같은 것도 10병 정도 마시는데요. 이게 다 제가 봤을 때는 24시간 어디선가 지금 술을 팔고 있어요. 지금 어디선가에도. 그게 자유롭게 팔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귀가 시간도 늦죠. 늦다 보니까 버스 잡기 없고 택시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얼마 작년인가요? 그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보면은요. 택시들이 개인 택시들이 가, 나 다 이렇게 순번대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새로 하나 생긴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만 하는 것만 또 손을 들어서 그런 분들을 허가해줬어요. 밤에만 하는 게. 그래서 심야 택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버스도 밤새 다니는 것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직종도 오히려 또 증가시키는 뭐 어때 뭐 긍정적인 요인도 있긴 있겠죠. 네. 사실 근데 술문화 얘기하셨지만 꼭 밤문화가 술문화로만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낮문화 자체가 24시간 연장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밤늦게 부부싸움하면 예전에 그냥 나가서 술 한잔 하셨는데 술 안 좋아하시는 분도 나가서 뭐 PC방에도 잠깐 숨어 있을 수 있고 커피숍에서 잠깐 기다리면서 와이프 연락 기다릴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PC방 편의점 많이 이용하는데 늦은 밤에 잠 안 온다고 아파트 앞에 있는 커피숍에 가셔서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떠시는 아주머니들 자주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들도 사실 PC방에 밤 10시 이후에 못 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패스트푸드점이 밤새도록 영업을 하니까 네. 아이들조차도 밤에 나가서 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란 게 1년에 한국 사람의 어른들이 소주 69병을 먹는다라는 건데 안 먹는 분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걸로 누군가 보면 마시는 뭐 우리 PD 우리 같은 PD 분은 같은 매일 마시는 사람이 거죠. 소주를 한 해에 한 300병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통계적으로 딱 나오는 얘기죠. 하루에 한두 병씩 네네네. 먹는다는 게 지금 자료를 통해서 나와요. 그쵸, 근데 양주가 야간 같지 영업이 않고요. 트렌드가 되다 보니 점점 더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까 이제 패스트푸드점 얘기했고 뭐 카페 24시간 카페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 TGI 프라이데이 같은 외식 업체들 유명한 거 있잖아요. 거기도 웬만하면 24시까지 합니다. 밤 12시까지 하니까 몰랐네. 밤 11시 가봐야겠네. 밤 11시 12시에도 립 뜯어 먹고 이런 분들이 사실 이게 외국에서는 뭐 그 라스베가스 이런 데 아니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저는 와이프랑 자주 해외여행 가면요. 돌아온 비행기 꼭 새벽 비행기예요. 이게 2박 4일로 갔다 오다 보니까. 근데 면세점 못 들으니까 와이프 항상 좀 섭섭해하는데 한국에는 면세점도 연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버스도 이제 뭐 심야 택시만 있는 게 아니고 버스 예전에 우리가 또 그때도 소개가 한번 맞아요. 됐었듯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심야버스 노선. 네. 무려 9개 노선이 서울역, 종로, 강남 등지를 갔다 오는데요. 직장인들 낮에 이용하기 힘든 은행, 병원, 자동차 정비까지도 요즘에 밤에 한다고 합니다. 네. 국민은행이 고객들 주말에도 대출금 상환할 수 있도록 이제 최근 전산 시스템을 많이 보완했대요. 그래서 오후 2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9시에 문을 닫는 주말 점포도 있고요. 맞벌이 부부 특화 점포 이런 것도 해놨어요. 그리고 사무실이 많은 테헤란로에는 어떻게 해놨냐면 낮 10시,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로 강남역이나 디지털 단지 그리고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데요. 이게 직장인 특화 점포라고 해서 퇴근하면서 은행 들렀다가 집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그리고 BMW 코리아 같은 경우는 토요일 밤에도 정비를 한다고 하네요. 오, 네. 은행들은 정말 토요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미 지금 영화, 미용실, 병원도 이미 24시간이 시작됐고,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24시간 서비스, 이거는 꼭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 아랫집에서요. 아이를 키우는데 밤에 너무 애가 울어요. 아랫집 얘기까지 나오네 이제 또.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애기 보라고 싸우는데 그 소리가 더 시끄러워요. 애기 우는 것보다. 네. 그래서 차라리 좀 밤에만 좀 어떻게 맞벌이 부부들이 맡길 수 있는 야간 보육시설 이런 게 좀 있었으면 그런 것도 좋겠어요. 낮에도 안 보고 밤에도 안 보고 애든 도대체 누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뭐 싱글들도 요새 많기 때문에 네. 밤에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드네요. 저는 두 가지 정도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앞서 그 은행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은요. 요즘 의외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은행하는 여는 곳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부러 은행을 열어 갖고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실 그 목적을 제가 나중에 또 은근히 조사해 봤더니 목적이 또 있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은 파트타임은 은행 직원을 더 고용해서 고용을 확대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전부는 아니더라도 은행을 좀 열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은행 다니시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거 외국 해외여행 얘기했다 하셨는데 저도 이제 가끔 출장이나 다니고 여행 다니잖아요. 근데 보면 밤 12시 넘어서 오늘 도착하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의외로 공항버스가 빨리 끊겨요. 공항철도도. 그래서 기왕 하는 거 그 나라에서 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버스라든가 공항철도도 24시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토크와 관련한 두 분의 관심가는 딱 한 종목 참 궁금해지는데요. 대한민국의 24시간 철야 문화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